기량요법은 관절 가동 범위가 커지는 면에서 경결과 요한부를 찾아서 시술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량요법은 관절 가동 범위가 커지는 면에서 경결과 요한부를 찾아서 그 부위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제는 경결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가급적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지금까지 경결 요한만 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이제 경결 요한 끝났고 이제 세 번째 기량요법 들어갔거든요. 그만큼 경결 요함은 계속 쓰기 때문에 이걸 항상 따라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길게 했고요. 한번 예를 들어서, 자, 목이 아플 때 이 칠경추 이 부분 여기가 많이 아파요. 여기가 이때가 여기가 많이 아픈데, 자, 여기가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목을 이렇게 뒤로 젖힐 때 이때도 여기 뒤쪽이 아프고요. 앞으로 숙여도 여기가 아파요. 목이 앞쪽이 아픈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서는 이 뒤쪽이 아픈데 이때도 그러면 이 아픈 부분에서 경계를 찾아서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혔더니 여기가 아파. 그러면 여기도 풀지만 여기 푸는데도 효과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효과가 있어도 몇 프로가 좋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좋아지지 않아요. 저는 보통 한 부위에 대해서 1.5배, 즉 한 2배 정도, 2번 정도만 합니다. 한 지점에 대해서 2번 이상 잘 안 해요. 왜? 이거는 원인이 아닐 것이다. 원인이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2번 이상 별로 잘 안 하고요. 계속 다른 곳으로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데, 이때 기량요법은 뒤로 이렇게 젖히면 목 앞쪽이 관절이 어때요? 커지죠? 늘어나죠? 면적이 커지죠? 이 부분에서 경계를 찾아서 푸는 거예요. 당장 목 이렇게 뒤로 안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요거 갑상연골 딱 옆으로 제키고 만져 들어가면 추체 앞쪽이에요. 여기에 추전근이 있습니다. 두장근, 경장근, 전두직근, 외측두직근. 근육 굳이 몰라야 됩니다. 제키고 만지면 경결이 나와요. 여기 세게 너무 누를 필요 없으셔. 우들두들해도 그냥 스치면서 일어나. 너무 아파서 여기는 시원한 느낌도 없어요. 인체에서 시원하지 않은 곳이 두 곳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게 이 추전근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몇 번 쓱쓱쓱쓱 계속 문대주고요. 반대편도 경결 찾아서 있으면 이렇게 상하로 계속 반복 다림질해서 밀어줘요. 그리고 고개 한번 들이젖혀 보세요. 그러면 요만큼밖에 안 젖은 게 확 적해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확 줄어들어요. 아마 이거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갑상연골을 젖혀서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을 건데, 이 기량요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개를 앞으로 숙일 때는 뒤쪽이 늘어나죠. 이때 통증이 있으면 기량근이 뒷면, 또 고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젖힐 때는 왼쪽이 늘어나게 얘가 기량근, 또 왼쪽으로 할 때는 오른쪽이 기량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팔까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애과 쪽 있죠? 이면 이렇게 쭉 몸통 측면하고 상완의 내측이 기량근이 되고요. 팔을 내릴 때 아프면 견상부하고 전완의 외측이 기량근이 되고요. 앞으로 만세해서 들어 올리면 전완의 약간 내 후측 근이 되겠죠. 뒤로 하면 앞쪽이 되고, 이렇게 면이 커지는 게 기량근입니다. 주관절은 팔을 필 때 아프면 이두근, 몸에 이 팔에 이 전측, 구부릴 때는 후축이 기량근. 손목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굴곡시키면 뒷면, 뒤로 굴곡시킬 때는 앞면, 엄지 쪽으로 굴곡시킬 때는 소지측, 소지 쪽으로 굴곡시킬 때는 무지측. 이쪽이 기량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허리를 한번 본다면, 허리를 볼 때도 허리를 이렇게 숙일 때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 뒤쪽 엉덩이, 이 골반 종아리, 여기 대퇴 후측, 엉덩이, 허리까지 이 이제 기량근이 되고요. 여기서 경계를 찾아서 풀어야 되고요. 뒤로 이렇게 젖힐 때 아이고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이 앞쪽 골반,
앞쪽에서 풀어야 됩니다. 장요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거죠. 거기도 풀지만 대퇴 전측 근육들도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무릎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무릎이 구부릴 때 아프면 대퇴 전측과 하퇴 전측, 필 때 아프면 대퇴 후측과 하퇴 후측을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목도 마찬가지로 발목을 배구를 할 때는 아킬레스근이나 발바닥, 장구를 할 때는 정경골근이나 발등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들이 되고요. 물론 발가락, 손가락 마찬가지입니다. 발가락, 손가락에서도 손가락을 구부릴 때 아프면 손등과 이렇게 전환, 전측을 풀어야 되고 필 때 아프면 손바닥과 이 전환 전측 여기를 풀어주면 얘는 특징적으로 뭐가 많이 좋아지냐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관절가동 범위가 제일 많이 증가됩니다. 하여튼 움직일 때 아픈 사람들은 관절가동 범위가 많이 해소가 되고요. 통증을 잡는 것은 주동근 쪽에서 경계를 찾아 푸는 게 더 많이 해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가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게 특별히 뭐 더 좋다 이렇게 굳이 따질 필요 없이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어떤 사람은 이게 경과가 더 좋을 수가 있고요. 망가진 걸 찾아서 가는 거니까 그 망가진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기량요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턱관절인 경우에는 입을 잘 못 벌리는 사람이 있죠. 입 벌리라고 했더니 손가락 1개 또는 2개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이 측두근이나 교근을 풀면은 이제 이게 기랑근이 되거든요. 그럼 쫙 벌어집니다. 이게 잘 벌어져요. 4개, 3개, 4개가 그냥 그날 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들어가는 걸 전 많이 봤었거든요.